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1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모니터 담당하는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활동가 이정일입니다. 네, 오늘 너무 안 좋은 소식을 들어서요. 사실 저희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하는 그 정신이 없죠. 그에다가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안 좋은 소식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자, 고라는 말을 붙이기 정말 그런데요. 네.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예. 먼저 그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계속 제보가 오고 있는데요. 노회찬 의원 그 사망 관련해서 너무 부적절한 보도들이 벌써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나 봅니다. 뭐 저희가 이제 그 사망 사고 이런 특히 이제 자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특히 이 유명한 사람의 자살 관련된 보도는요. 특별히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때마다 그 사람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어떤 핑계를 대서 무리한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이런 보도 행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언론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노컷뉴스가 네. 정의당 노회찬 의원 네. 사진을 쓰면서 네. 그 소식 보도를 하면서 사진을 쓰면서 네. 노회찬 의원만 흑백 처리를 하는. 그러게 얼굴이 회색이 됐네요. 네, 그런 사진을 두 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용도 제목이 이거예요. 정의당 노회찬 투신 보도에 패닉 사실 파악 중 뭐 이렇게 한 이거는 트위터에 올린 내용인데 네. 이게 제목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노회찬 의원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 바쁜 와중에. 이게 또 이 사진이 페이스북에도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노컷뉴스가 논란이 되자마자 또 사진을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도 왜 교체를 했냐라고 질문을 했고 근데 노컷뉴스 페이스북 담당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또 사진 조금 다른데 이거는 저기 다른 사진이네. 네, 원내대표끼리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인데 거기에서도 노회찬 의원만 흑백 처리를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도 해주시고 이게 SNS 상에서 굉장히 분노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노컷뉴스가 있으면 지금 방송으로는 TV조선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TV조선이 지금 시간대 저희가 녹음을 오후 1시 반 정도에 하고 있는데 이 시간대가 이제 TV조선의 문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보도본부 한라인 이 방송하는 시간대인데 지금 보도본부 한라인이 노회찬 의원 시신이 운구되는 차량을 따라가면서 추적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방으로 그 차를 뒤에서 이렇게 생방으로 쫓아가고 있는데 방송 화면이 굉장히 이 추적 보도 자체도 나쁘지만 자막 구성도 굉장히 나쁩니다. 고 노회찬 의원 시신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이송. 사실 이런 정보를 방송 보도로 실시간으로 전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게요. 예, 일단은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고 최진실 사망 당시에 그 언론의 광기 있잖아요. 사실 그때 이후로 그때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렇게 막 운구차를 따라간다거나 장례식장을 계속 하루 종일 생중계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태는 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시신을 그 장례차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시신이 운구되는 그 차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물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니까 뉴스거리긴 한데요. 그냥 뉴스를 전했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따라가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왜 돌아가셨을까?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이 막 추측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진짜.
어떻게 해서든 경고를 해야 되는 뭐 여러분들 항의 전화라도 해주세요. 당장 중단하라고. 그리고 뭐 인터넷 매체들은 네. 뭐 검색어가 노회찬 유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런 검색어를 바탕으로 된 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본 것 중에는 시선뉴스라는 곳이 있는데 인터넷 네. 매체인 것 같은데 썰전 또다시 공석 이제 어쩌나 이런 지금 별걸 다 걱정하고 계세요. 이런 것도 예, 있고 예. 그리고 제가 본 거는 뭐 평화와 정의 원내 교섭단체가 네. 무너졌다 뭐 이런 기사도 있는데 네. 굳이 이런 상황에 이런 기사까지 냈어야 됐나 네. 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짚어볼게요. 한국기자협회 등에서 만든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2.0 버전이 있는데요. 이거를 좀 간단하게, 이거 워낙 내용이 기니까 9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라고 9가지 원칙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한 보도 현상만 봐도 벌써 굉장히 여러 가지 전혀, 내용들을 어기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유추하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TV조선에서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네.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좋으냐면은 대부분의 보도가 오보라는 것입니다. 자살의 동기를 단순화하는 것이 굉장히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살 동기에 대해서 자의적이 해석하고 표현을 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요. 또 다른 자살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중하게 보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가족과 주변인을 고려해서 보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발 보도하지 맙시다. 그냥 보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밝혀지고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고 이럴 때 보도하시고요. 정말 최소화라는 말이 정답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지금 서로 이제 서로 막 카톡방이나 뭐 정말 저도 굉장히 많은 순식간에 엄청난 글들이 서로 오고 가고 있던데요. 네. 우리끼리 글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기사를 자꾸 소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살 관련 보도들을 좀 우리가 좀 외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이걸 자꾸 우리가 보니까 우리의 낚시를 기다리면서 점점 선전적으로 되고 이 자살 보도를 가지고 장사하려는 언론의 그 유혹이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국기자협회 정관 중에 네. 자살 보도 윤리 강령을 네.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자살 보도를 위한 실천 요강이 있는데 네. 이것은 피해라 이게 있습니다. 네. 이제 자살을 영웅적 행위나 낭만적 해결책처럼 포장하기. 네. 그다음에 새로운 자살 방법을 소개하고 세세하게 설명하기. 네. 작은 사실에 근거하여 일반화하거나 자살의 원인을 단순화하기. 자살이 아무런 예고나 이유 없이 일어났다고 서술하기. 자살한 사람의 매력이나 명성에 누가 될까봐 정신건강 상태나 약물 중독과 같은 문제를 쉬쉬하기. 자살이란 용어를 헤드라인에 쓰거나 사인을 자살로 밝히기. 이거 진짜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죠. 예. 그리고 자살한 사람의 사진 넣기. 유명인의 자살을 주요 기사로 싣기. 이게 네. 진짜 다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네네. 지켜진 게 오히려 네. 손에 꼽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대신에 이것을 넣어라가 있습니다. 네. 자살률의 최근 경향, 그다음에 최근의 치료 및 상담의 발전 양상, 네. 치료 및 상담받고 자살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사례, 자살하지 않고도 절망에서 일어선 사람들의 사례, 자살의 신화, 잘못된 상식, 그다음에 자살 징후들 소개, 그다음에 자살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이게 2004년에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만든 거거든요. 네. 2004년이면 지금보다 14년 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도 아직도 전혀 전 지켜지게 이것은 피해라 하는 것을 오히려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14년 동안 발전된 게 없다는 네. 슬픈 현실이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아무튼 오늘 좀 자제해 주기를 네. 거듭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오늘 저희 방송을 2주의 방송을 이야기하는 날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나왔던 보고서 중에서 어떤 내용을 선택하셨는지요? 오늘 제가 선택한 주제는 8,350원입니다. 네. 2019년 최저임금이죠. 네. 2019년 최저임금이 14일 이제 발표가 됐죠. 네. 13일에서 14일로 넘어가는 날 새벽까지 이제 협의가 이어졌고요. 네. 이제 14일 새벽에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잡은 모니터 기간은 그 발표되기 전날인 13일부터 이 발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노동계 측 또 사용자 측도 굉장히 반발을 했고 또 본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시키겠다라는 공약이 사실상 이행이 힘들어짐에 따라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대해서 이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을 했거든요. 그 날짜인 16일까지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니터를 해봤고요. 예, 일단은 사실 이거를 우리가 계속 짚어주는 게 필요한가 싶을 정도인데요. 최저임금의 의미, 이건 언론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민 모두가 최저임금 굉장히 절실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하지 말라고 누가 쓰셨던데 이 수구 언론의 보도 태도는 최저임금이 마치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냐, 그야말로 노사 간 갈등을 하고 그다음에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최저임금의 의미 그리고 그간 언론의 보도 태도를 좀 짚어주시죠. 이게 사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거의 5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네. 500만 명이면 사실 국민의 10분의 1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수치죠. 네. 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생계 안전 장치죠. 이 최저임금이 무너지는 순간 이 500만 명이 버는 수익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또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소득의 양극화잖아요.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벌지만 또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못 버는, 그래서 격차가 굉장히 큰 요걸 만회하는, 이 완충하는 역할이 지금 우리 경제에서는 최저임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 500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언론이 지금 특히 이제 우리가 방송이니까 방송 보도에서 그런 최저임금의 의미가 전달이 되나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면서 짚어야 할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이 지금까지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노사 간의 갈등만 강조를 합니다. 사용자 위원 측이 거부를 했다, 협상을 거부했다, 혹은 노동자 위원 측이 퇴장을 했다, 이런 부분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양측이 싸운다라는 점만 부각이 되는 거죠. 사실 이들이 싸우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방송 보도만 보잖아요. 그럼 온 국민이 다 편의점 주인이거나 사장 같지 않아요? 대기업 사장? 왜냐하면 우리는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될 사람만 있는 것처럼 방송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반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노조의 입장,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이런 그 노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느낌을 주는 이런 보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최저임금 결정 전에도 나쁜 보도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하는데 모니터 기간을 13일부터 잡았잖아요. 결정 전부터 잡았는데 13일 보도의 대부분은 이 양측의 대립입니다. 노사 측 대립이 있고 사용자 위원 측이 협상을 거절했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눈에 띄게 나쁜 보도가 한 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같이 TV조선인데요. TV조선이 보도 내용의 중심은 그겁니다. 이 공익위원들이 굉장히 친노동계 인사다. 그래서 이미 이 최저임금 협상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이런 지적을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사실이라면. 그럼 이제 TV조선이 근거를 내놔야겠죠.
근데 근거가 이 공익위원들의 이전의 행보입니다. 이전의 행보가 류 위원장은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로 2012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자리 혁명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공익위원인 세종대 김혜진 교수는 지난해 문캠프 일자리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또 오상봉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정부의 최저임금 개선 TF에 참여했습니다. 권혜장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정책국장 출신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이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위원 전원이 친정부와 친노동계 인사여서 최임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캠프였거나 혹은 정부의 기관에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노동계 인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부 기관이랑 무슨 상관이야? 전혀 상관이 없죠. 하지만 문재인 캠프 출신이었고 정부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친노동계 인사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소리야? 앞으로는 우리가 대안을 물어보는 모니터를 기업에서 돈 받은 학자들이거나 이런 사람들, 장학생. 네. 자, 그럼 이제 그거 말고 최저임금 결정 후에는 또 어떤 보도 태도를 보였나요? 이게 일단 결정 후를 얘기하기 전에 요 앞에 보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예. 실제 최저임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8,350원인데 이 8,350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안이냐면 최종 협상까지 갔을 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에요. 8,350원. 근데 이 사용자 측에서는 7,530원 동결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퇴장을 한 거고요. 이 노동자 위원 측 있잖아요. 노동자 위원 측에서는 8,680원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된 최저임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익위원들은 상당히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거예요. 이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사이에서 중간의 안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TV조선이 보도한 대로 친노동계가 아니었다. 기울어진 운동장도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나저나 동결 안 해준다고 퇴장하는 것은 참 깡패 아닙니까? 협상의 태도가 참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마냥 또 근데 사용자 위원만 욕할 수 없는 것이 민주노총 출신 위원들도 또 몇몇 퇴장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동결은 좀 너무하잖아. 지금 최대한으로 좀 줄여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거 아닐까요? 네. 자 그러면은 최저임금 결정 후 보도 영상을 얘기해 보시죠. 결정 후에는 결정 전과 달라진 점은 결과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또 싸움을 붙인다는 겁니다. 결정 전에는 양측이 싸우고 있다고 보도를 한다면 결정 후에는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또 싸운다는 거죠. 실제로 물론 이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을 한 건 사실입니다. 노동자 측은 굉장히 인상의 폭이 좁았다. 실제로 내년 같은 경우 최저임금에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거든요. 매달 나오는 상여금 또 식비와 교통비 일부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깎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달마다 나오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받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급과 직무 직책수당만 해당됐습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최저임금이 올라도 사실상 월급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노조 단체 협약이 없는 작은 일터는 한 달 단위로 상여금 쪼개기가 가능해서 현재 연간으로 주는 상여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이 너무 인상률이 낮았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다른 법제 보완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임금만 오르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지는 부담이 너무 커진다라는 점 때문에 서로 양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측이 대립하는 구도로 몰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나쁜 보도들의 특징은 제목만 보면 양측이 대립하는 것을 1대1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실제 보도 양상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은 사용자 측 의견만 나오고 이제 뒤에 가서 노동자 측 의견 잠깐 나오는 그런 보도가 이어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TV조선의 보도인데요. TV조선 같은 경우는 대놓고 앞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예고해왔던 것처럼 최저임금에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는 반발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이런 보도를 하다가 요 안에 들어가서 이 뒤에는 노동자의 입장을 한마디 툭 전하는 겁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국노총 이제 사무총장 인터뷰인데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 내내 앞에서 사용자 측 의견을 얘기하다가 이 한마디만 노동자 측 의견이 나오는 거죠. 이런 보도가 물론 TV조선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채널A나 MBN도 비슷한 양상의 보도가 이어졌어요. 네. 저희가 이 최저임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평소 자기네들이 특히 편의점주들이나 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엄청 좀 챙겨주기라도 하면서 이런 최저임금 얘기 나올 때 좀 편을 들면 좀 덜 쑥스럽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그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받는 어떤 제도적인 대기업이나 여러 곳에서 이제 그 프랜차이즈 원래 애초에 회사에서 받는 어떤 차별적 대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침묵하고 별 문제 제기도 안 하다가 요 최저임금만 나오면은 갑자기 소상공인을 엄청나게 걱정하는 이 태도가 문제인데요. 이번에도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 물론 그나마 예전보다는 좀 나왔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렸고요. 좀 진보 언론 쪽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TV조선이나 이 보수적인 매체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요 TV조선도 네.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섞인 목소리는 다룹니다. 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최저임금 외에도 뭐 임대료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카드 수수료 네. 혹은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가맹점 수수료라고 해서 본사가 떼가는 비용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이야기를 하면서 네. 최저임금만 올릴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해결해달라라는 목소리를 냈어요. 네. 하지만 최저임금 보도에서 TV조선의 최저임금 보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오로지 최저임금만이 문제인 것처럼 보도를 하는 거죠. 저도 약간 보도나 기사 접하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분들이 점주들이 다 최저임금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나온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 다른 부분을 굉장히 잘 보도한 방송사가 KBS입니다. 네. KBS 같은 경우는 뭐 카드 수수료 인하의 문제나 혹은 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이 수수료를 떼가는 비율 네. 뭐 이런 거를 거의 로열티죠. 그렇죠. 로열티라고 네. 하죠. 네. 그 부분을 거의 뭐 하루하루 나를 잡아서 하나씩 할 정도로 KBS 같은 경우 굉장히 충실한 보도를 냈고요. 그리고 뭐 KBS뿐만 아니라 네. JTBC나 뭐 MBC 같은 경우도 네. 이 가맹 수수료 인하나 혹은 뭐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지점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TV조선처럼 이렇게 양측이 대립하는 구도를 보여주면서 원인에 대해서 최저임금만 다루는 보도는 네. 어떻게 보면 다른 방송사는 택하지 않은 거죠. 근본적인 원인에 좀 더 다가간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방송의 최저임금 관련 보도에서 다른 문제점 한번 쭉 짚어주시죠. 사실 이런 화두가 나오면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보도가 정치권 반응입니다. 네네. 그냥 평이하게 뭐 여당은 이랬습니다. 야당은 이랬습니다. 네. 라고 반응을 전하는 거죠. 네. 사실 이 최저임금 안에서도 그런 보도들이 이어졌어요. 네. 뭐 TV조선도 그랬고 채널A, 뭐 MBN도 똑같은 보도를 정치권 반응을 전하는 보도를 낸 거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웃깁니다. TV조선 보도가 상당히 좀 웃겼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정당이 지금 5개 정도로 지금 구성돼 있잖아요. 네네. 이 5개의 정당의 입장을 다 전하면서 TV조선이 민주평화당 입장을 이렇게 정리해서 내보냈는데요. 네. 민주평화당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지금의 당정청의 상황을 볼 때 기대 난망이라고 했고 이런 보도를 낸 거예요. 이 민주평화당의 입장이라면서 이렇게 요약을 한 거죠. 근데 도대체 뭐가 기대 난망인지, 그러니까 뭐가 뜻이야? 문제점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이 맥락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거의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을 넣으려고 했는데 다른 당의 입장도 들어야 되니 요약을 하다가 이런 실수가 나온 거죠. 도대체 무슨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정리가 된 거죠. 아무튼 걔네가 말한 건 맞으니까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일단 그죠? 쓴다. 네. 예. 물론 이런 보도 태도, 정치권 반응만 보인 보도 태도를 보이지 않은 방송사도 있어요. 네. 뭐 MBC, SBS, JTBC 같은 경우는 이 국회가 기본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법안을 계속 파업을 하느라 처리를 못했지 않냐. 네네. 이런 문제 지적을 한 거죠. 소상공인들이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서 힘든 데에는 국회가 결국 파행을 하면서 이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다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아서다. 네. 이런 문제 지적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아무튼 간에 어찌 됐던 나쁜 보도는 주로 TV조선이 다 했다. 그거밖에 머리에 남는 게 없네. 그러네요. TV조선 화이팅입니다. 재승인해서 날아갈 때까지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나쁜 보도 정리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댓글 좀 읽어볼까요? 네. 자, 댓글 보겠습니다. 먼저 미령곰탱님께서 뉴스원이라는 매체에 정말 심하네요. 기자 윤리는 없는 건가요?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노회찬 의원 시신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박달동 번고래 투님도 놀랍고 슬프네요. 얼마 전 물뚝심송 박성호님 돌아가셨을 때도 이곳에 댓글 달며 마음 달랬는데 오늘은 노회찬 의원께서 화나는 것은 노 의원님 사망 뉴스에 꼭 타이틀로 불법 자금 의혹이라고 맞박에 박아놓고 정작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글 올리는 기레기가 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참. 자, 미령곰탱님 거 간단하게 좀 읽어주세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삼성 반올림 승소는 많은 감동을 주면서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네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돈 내고 2014년 개봉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또 하나의 약속을 다시 받네요. 네, 그래요. 미령곰탱님은 그 토요일 방송 수다맨 유민지 부장의 활약이 대단하시다고. 유민지 부장에겐 강성범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싶다고. 강성범 굉장히 막 따따따따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무튼간에 임모 활동가의 난이 진짜 웃겼다고. 업무 활동가의 난이. 임무는 여기 있고. 네, 여기 있네요. 임무는 아직 난을 못 일으켰어. 자, 그리고요. 레이니치세님, 그냥 덥다는 말로는 부족했던 주말이 지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네요. 그런데 주말에 너무나도 큰 뉴스들이 뻥뻥 터지니 민원연 분들이 월요일부터 많이 바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KBS 제1을 시청했습니다. 미투보도 관련해서 제가 느끼기에 좋은 의견들이 오갔다고 봤습니다. 하셨어요. 자, 미투 보도는 아니지만 제가 안희정 공판 관련된 보도 토론회를 이번 주 목요일 날 나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민원연이 발제를 해달라고 해서요. 네. 제가 그동안의 보고서와 뭐 조금 더 추가로 좀 이제 정리를 해서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요. 네. 어찌됐든 안희정 공판 보도는요. 지금 우리 미투 관련된 보도에서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을 분명히 던진 그런 주목할 만한 사건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공판 보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그 발제 때문에라도 억지로 보고서가 좀 나올 예정이니까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4440416님 네. 이번 주도 이렇게 가네요. 주성치에서 두 분이 티격태격 하시는 모습이 실생활 같아 보인다며 소식 감사하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처진 386님 방송 듣다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처장님이 말씀하신 언론 오보에 따른 손해배상을 찾아내고 무료로 소송까지 해줄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설을 넘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단체를 생긴 게 아니고 민원연이 할까 말까만 고민하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거 하는 단체 원래 해야 되는 단체가 있죠. 언론인권센터가 이것을 하려고 이제 처음에 생각한 건데 그쪽은 이제 모니터링을 안 하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와서 해달라고 하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변호인 인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모니터를 하는 단체인데 변호인 인력이 또 없고 조금씩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모아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댓글에 지금 SBS 그 알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얘기를 시작하면은요, 좀 길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그 알에 대한 평가나 이런 이야기들은 내일 좀 해보고요. 사실 저희도 무슨 용가리 통뼈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신처럼 어떤 보도에 대해서 이것은 뭐 맞다, 틀리다, 뭐 누구를 비판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 알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저는 그런 극단적인 평가 어디에도 서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에서 한 문제 제기 그 자체는 굉장히 뭐 해야 될
만한 내용인데 중간중간에 약간 선정적인 그런 편집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부적절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정도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만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내일 좀 말씀을 해볼게요. 네, 네. 티에노님께서 네. 미련년에 분란을 조장하게 된 것을 사과드리며 다음부터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며. 네. 아니야, 이제 좀 아이스크림은 보내지 말어. 지금 냉장고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차고 넘칩니다. 정말 저희 아이스크림이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이스크림보다는 네. 살 안 찌는 음료를 좀. 그거 괜찮네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정말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네. 예, 거듭 노회찬 의원의 그 명복을 빌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